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삼겹살의 진심인 민족, 삼겹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삼겹살을 얘기하려면 일단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돼지고기를 먹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는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내온 고기는 소고기지요.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도 돼지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토종돼지는 실제로 등치가 작아요. 3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일 때 돼지에게 주로 뭐 줬을까요? 라고 하면 남는 음식. 근데 더 심하게 표현하면 못 먹게 된 음식. 그것도 없으면요. 옛날 우리가 풍족하지 않았으니까요. 인분, 똥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먹여서 키우다 보면 무슨 특징이 나타나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잡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먹기 편하지도 않았었고요. 만약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삶아 먹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뭘로 한번 느껴볼 수 있냐면, 물론 지금 냄새가 나서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김장철 되면 항상 보쌈 드시게 되지요. 그때 보면 뭐 마늘 넣고 소주 넣고 하는데 잡내를 없앤다고 넣으시는 거지요. 그러니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돼지고기는 이런 재래종이 아니라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을 식용에 맞도록 주로 개량한 것이고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수컷들은 거세를 한다고 하죠. 거세를 하지 않은 수컷 돼지들은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세를 지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주로 뭘 먹이기 때문에, 사료를 먹여 키우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제거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육류를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70년대까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은 소고기였어요. 근데 이 소고기를 가장 좋아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70년대까지도 문제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들이 이제 시골 가서 보시면 경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70년대까지도 경운기가 그렇게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소를 토대로 농사를 짓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소고기를 좋아하면서도 소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양돈이나 양계를 육성하게 돼요. 그때부터 점점 뭐냐면 돼지만 키우는 집, 닭을 키우는 집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돼지고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달리 더 빠른 속도로 주로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러죠. 70년대 뉴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주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일어나는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야, 돼지고기 먹을 때 바싹 구워 먹어 맨날 이러시거든요. 그럼 이 돼지고기, 특히 여러분들이 삼겹살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럼 70년대 말부터입니다. 말이 70년대 말이죠. 거의 80년대 와야 되는데요. 70년대 말에 여러분들이 뭐가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프로판가스와 가스렌지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프로판가스와 가스렌지가 보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구워 먹기가 좀 용이해진다는 뜻이고요.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보관이 조금 더 용이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돈업이 육성되기 시작하면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주로 사료를 먹여 키우면서 냄새가 많이 제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1979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정가에 삼겹살 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 79년 정도 돼야 이제 삼겹살 파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걸 알 수가 있지요. 그게 좀 보편화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정도 돼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삼겹살집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사실은 냉동 삼겹살을 주로 팔았어요. 3 내지 4cm 정도 길이로 잘려있는 냉동 삼겹살을 주로 팔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90년대가 되면 좀 재밌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지요. 9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백종원 씨. 이 백종원 씨가 대패삼겹이라는 것에 지금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개발한다기보단 실수로 발견한 건데요. 냉동이라고 하는 삼겹살은 기계로 쓰셔야 되는데 이 기계의 설치가 좀 뭔가가 설정이 잘못돼서 너무 얇게 쓸렸나 봐요. 이런 케이스가 대패 삼겹살인 거죠. 그런데 이 대패 삼겹살은 사실은 옛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고깃집 가셔서 차돌배기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얇게 돌돌돌 말려 나오는 그걸 돼지고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특징이 뭐가 있었으면 하면 딱 나올 때는 양이 되게 많아 보여요. 되게 좋죠. 근데 먹어보시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한 20몇 인분씩 먹는 이런 분들을 가끔 봤었던 기억이 나요. 90년대는 더더욱이 외환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사실 90년대에는 또 하나 유행이 있었는데 소뚜껑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그래서 회식을 하셨던 분이거나 직장에 회식을 다녀본 분들은 소뚜껑 삼겹살 누구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삼겹살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급증한다? 그럼 가격은요? 폭등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론 젊은 분들인데요.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딱 삼겹살 먹으러 가면 이런 농담들 하시죠. 이거 옛날에 참 쌌었는데 라고 하시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럴 겁니다. 뭔 소리야? 원래부터 비쌌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돼지 얽힌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죠. 먼지를 많이 마셨을 때, 그래서 이 폐에 먼지가 많이 낀 것을 돼지고기, 삼겹살이 막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광부들, 그 다음에 또 백목 분필이 많이 날리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삼겹살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도 그렇다고 해요. 황사가 올 때는 삼겹살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이건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지요. 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중금속도 좀 들어있을 테니까. 근데 삼겹살이 중금속을 좀 해독해서 배출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기능은 좀 해줄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좋은 건 공기청정기 놓으시고요. 물 많이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삼겹살은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5번째, 6번째 갈비뼈와 뒷다리살 사이에 있는 고기를 삼겹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복부, 더 쉽게 표현하면 뱃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 많이 나오신 분들 뭐라고 하죠? 공포의 삼겹살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가능하시면 남한테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으세요? 축산 농가의 어떤 돼지고기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3월 3일을 삼겹살 데이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삼겹살을 좀 싸게 파는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놀랍게도 삼각김밥 데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김밥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죠. 좀 덜 드시더라도 그날 삼겹살을 꼭 한 번씩 사 드시면 좋겠고요. 삼겹살 사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죠.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사람이라고 할 때 씨름 선수 출신의 MC 강호동 씨가 아침부터 삼겹살을 드신다고 하고요. 옛날 방송에서 유재석 씨 때문에 그것이 폭로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 출신의 배우인데요. 씨아라는 그룹의 멤버였던 남규 씨도 아침부터 삼겹살 드시는 걸로 꽤 유명하지요. 여러분들이 돼지는 다 크면 200kg가 넘게 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 시점이 지나면 먹는 그 사료보다 살의 양이 줄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도살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6개월 정도 되면 105kg를 넘기게 된다고 하지요. 그럼 105kg를 넘기면 바로 도살하게 됩니다. 이 105kg 정도 가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 때 나오는 삼겹살의 양은 보통 13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삼겹살의 가격은요? 라고 하면 삼겹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가격은 그렇지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공급이 적을수록 비싸고 수요가 많을수록 비싸지. 그러니 우리나라는 삼겹살 사람이 대단한 나라이다 보니 삼겹살의 수요가 엄청나게 클 거고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삼겹살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또는 그 삼겹살을 가지고 주로 베이컨을 만들고 하지요. 그럼 외국의 삼겹살은요? 무척 쌀 겁니다.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삼겹살을 수입해오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삼겹살 수입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도 가격이 사실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그럼 더 많이 수입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선 개인적인 좀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제가 한 강의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만 한칠 FTA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죠. 우리나라 삼겹살을 수입해오는 수입 대상국이 16개국이나 되는데 그걸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시키기 때문에 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한국의 유통업체들이에요. 한국 유통업체들이 사실은 그걸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절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죠. FTA를 토대로 해서 얻는 혜택이 국민에게 가지 못하고 특정 기업들에게 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삼겹살 가면 이런 느낌 받으십니까? 정말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기억나는 게 팔색 삼겹살, 또 여러분들이 와인 삼겹살, 뭐 별의별 삼겹살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좋아하는 분과 연락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떠시겠습니까?